혹시 요즘 들어 계속 돈이 나가기만 하고 들어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신가요? 어디선가 돈이 새어나가는 것 같은데 원인을 찾을 수 없어 답답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임시로 막아놓은 수도관에서 물이 계속 새듯이 우리 집안 어딘가에도 재물의 기운이 새어나가는 구멍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바로 평소 무심코 하고 있는 집안 습관들이 우리의 재물운을 막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모르고 계셨던 재물운을 막는 위험한 집안 습관 3가지와 그 해결책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돈의 기운을 끌어들이는 황금 비법 3가지까지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지금 화면 아래쪽을 한번 보세요. 구독 버튼이 보이시나요? 그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돈복 받아갑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이런 긍정적인 행동이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켜서 재물복도 함께 따라온다고 해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풍수지리학에서는 집안의 가구 배치나 공간 구성, 소품의 위치만 바꿔주는 풍수 인테리어만으로도 행운을 부르는 처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미신이라고 여기실 수도 있지만 국내 기업이나 재벌 중에서도 사옥을 옮기거나 사무실 인테리어를 바꿀 때 풍수지리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사례가 많다는 걸 보면 그냥 넘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집안을 하나의 생명체라고 생각해보세요. 사람의 몸에 피가 원활하게 흘러야 건강하듯이 집안에도 기운이 자연스럽게 흘러야 재물의 복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기운의 흐름을 막고 있는 습관들이 있다는 겁니다.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음양오행의 원리를 보면 모든 것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해요. 집안의 음기가 너무 강하거나 양기가 너무 강하면 그 불균형이 재물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마치 시소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균형이 깨지는 것처럼요. 제가 실제로 상담해드린 한 분의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60대 후반의 어머니셨는데 몇 년 동안 계속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수입은 줄어들어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집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오늘 말씀드릴 3가지 문제가 모두 발견되었거든요. 하나씩 고쳐나가면서 정말 신기하게도 6개월 후부터는 상황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집안에서 재물운을 막고 있을 수 있는 위험한 습관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로 반드시 점검해야 할 곳은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풍수에서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 즉 집안의 입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현관을 단순히 신발을 벗고 신는 공간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집 현관에 택배 박스가 며칠째 쌓여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우산, 골프채, 운동화 여러 켤레가 어수선하게 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것들이 바로 재물운을 막는 첫 번째 원인이에요. 풍수에서는 마음이 흘러들어온다는 현관이 중요시됩니다. 현관이 막혀 있으면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치 호수 입구에 바위가 막혀 있으면 맑은 물이 흘러들어올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거든요. 특히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 오래된 택배 박스나 쓰레기 봉투를 현관에 방치하는 습관이에요. 이런 것들은 정체된 기운, 즉 음기를 만들어내서 신선한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해요. 둘째, 신발을 여러 켤레 늘어놓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신발은 외부에 나쁜 기운을 묻혀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신발들이 현관에 어지럽게 놓여 있으면 집안 전체의 기운이 탁해질 수 있어요. 제가 만난 한 분은 현관 한쪽에 골프용품이며 운동기구들을 쌓아두고 계셨어요. 본인은 정리정돈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였는데 알고 보니 이런 무거운 물건들이 현관을 압박하면서 기운의 흐름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그 물건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난 후 2주 만에 뜻밖의 부수입이 생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현관을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그동안 무심코 쌓아두었던 물건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막고 있을지도 몰라요. 댓글로 현관 정리 후기를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곳은 거실의 TV 주변이에요. 요즘 집집마다 TV뿐만 아니라 셋톱박스, 사운드바, 게임기 등 여러 전자기기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기들을 연결하는 전선들이 엉켜 있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풍수에서는 전선이 엉켜 있는 상태를 기운의 매듭이라고 표현해요.
실제로 전선이 엉켜 있으면 전기의 흐름에 저항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집안의 기운도 이런 매듭 때문에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TV는 집안에서 가장 큰 전자기기 중 하나예요. 그런 TV 주변에 전선들이 뒤엉켜 있으면 강한 전자기장이 불규칙하게 형성돼요. 이런 환경에서는 돈의 기운이 들어와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다시 밖으로 나가버린다고 봐야 해요. 제가 상담해드린 한 가정에서는 TV 뒤쪽이 정말 심각했어요. 전선들이 스파게티면처럼 엉켜 있었는데 그 집 가장이 몇 년째 사업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고생하고 계셨거든요. 전선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깔끔하게 배선 정리를 하고 나서 3개월 후에 큰 계약을 따내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또 다른 문제는 멀티탭이 너무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예요. 멀티탭에 멀티탭을 또 연결하고 거기에 또 멀티탭을 연결하는 식으로 사용하면 전기적으로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기운의 흐름도 복잡하게 만들어요. 이런 복잡한 연결은 재물운에도 복잡함을 가져다 준다고 봐야 해요. 여러분도 한번 TV 주변을 살펴보세요. 전선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멀티탭은 몇 개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 복잡하게 엉켜 있다면 이것도 여러분의 재물운을 방해하는 요소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곳은 침실이에요. 특히 침실에 있는 거울의 위치가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침실에 전신 거울이나 화장대 거울을 두시는데 그 위치가 잘못되면 잠들어 있는 동안 재물운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침실에는 대형 가구인 침대를 두는 장소이기 때문에 침실에 풍수를 도입한다면 가구 및 물품들의 배치를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가장 피해야 할 배치는 거울이 침대를 직접 비추는 위치에 있는 경우예요.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는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되잖아요. 이때 거울이 침대를 비추고 있으면 우리의 기운이 거울을 통해 반사되어 나가버린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께서도 몇 년 전까지 침실 맞은편에 큰 전신 거울을 두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계속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모아둔 돈도 자꾸 쓰게 되더라고요. 거울 위치를 바꾼 후에는 신기하게도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또 주의할 점은 침실 문 앞에 거울이 있는 경우예요. 이렇게 되면 방으로 들어오려는 좋은 기운이 거울에 반사되어 다시 나가버릴 수 있어요. 마치 방문을 열었는데 거울이 문을 막고 있는 것처럼 기운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 거죠. 그리고 침실 천장에 거울을 붙여놓은 경우도 있는데 이는 더욱 주의해야 해요. 잠들어 있는 동안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거울은 편안한 휴식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재물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침실에 거울을 둘 때는 침대가 거울에 비치지 않는 위치, 가능하면 옷장 안쪽이나 화장대 서랍 안에 수납할 수 있는 거울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 고정된 거울을 사용해야 한다면 잠들 때는 천으로 덮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침실에는 거울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혹시 침대를 비추는 위치에 있다면 한번 바꿔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그렇다면 이제 막힌 재물운을 다시 열어보는 해결책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현관을 완전히 새롭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우선 현관에 쌓여있는 모든 불필요한 물건들을 치워주세요. 택배 박스, 우산, 운동용품 등 당장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다른 수납 공간으로 옮기시고요. 신발도 자주 신는 것 한 두 켤레만 현관에 두고 나머지는 신발장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현관을 밝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현관의 조명이 어둡다면 더 밝은 조명으로 바꿔보시고 낮에도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창문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조절해주세요. 밝은 현관은 양의 기운을 불러들여서 재물운을 좋게 만들어요. 현관에서 보았을 때 거울이 좌측에 위치하면 재물운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작은 거울을 현관 왼쪽 벽에 걸어두시면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집안 전체로 퍼뜨리는 효과가 있어요. 단, 거울이 현관문을 직접 비추면 안 되고 들어오는 사람의 왼쪽에 위치하도록 해야 해요. 현관 바닥도 항상 깔끔하게 유지해주세요. 먼지나 흙이 쌓여 있으면 탁한 기운이 형성되거든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현관 바닥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가능하면 천연 소재의 매트를 깔아두시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현관에 작은 화분이나 꽃을 두시는 것도 추천해요. 살아있는 식물은 생기를 불러일으키고 특히 동그란 잎을 가진 식물들은 재물운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만 너무 크거나 가시가 있는 식물은 피하시고 관리가 쉬운 작은 화분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현관을 정리하고 나면 정말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집에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외부에서 좋은 기운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두 번째 해결책은 전자기기 주변의 기운을 정리하는 것이에요. 특히 TV 주변의 복잡한 전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주는 거죠. 먼저 TV 전원을 완전히 끄고 플러그도 뽑아주세요. 그리고 연결된 모든 전선들을 하나씩 분리해보세요. 어떤 전선이 어떤 기기에 연결되는지 미리 메모해두시면 나중에 연결할 때 편해요. 전선들을 다시 연결할 때는 최대한 직선으로 연결하고 꼬이거나 엉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시중에서 파는 전선 정리용품이나 벨크로 테이프를 사용하면 전선들을 깔끔하게 묶어서 정리할 수 있어요. 멀티탭도 가능하면 하나로 통합하세요. 여러 개의 멀티탭을 연결하는 것보다는 구멍이 많은 하나의 멀티탭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멀티탭은 TV 뒤쪽 보이지 않는 곳에 고정시켜서 바닥에 굴러다니지 않도록 해주세요. TV 캐비닛이나 TV 스탠드도 정리해주세요. 위에 불필요한 물건들이 쌓여 있다면 치워주시고 리모컨들도 정해진 자리에 정리해서 보관하세요. 어수선한 TV 주변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어요. 또한 TV를 시청하지 않을 때는 완전히 전원을 끄는 습관을 기르세요. 대기 전력만 소모하는 상태로 두지 마시고 아예 플러그를 뽑거나 멀티탭의 스위치를 꺼주세요. 이렇게 하면 전기료도 절약되고 불필요한 전자기장도 차단할 수 있어요. 정리를 마친 후에는 TV 주변이 얼마나 깔끔해졌는지, 기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분명 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정돈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해결책은 침실을 재물운의 충전소로 만드는 것이에요. 하루 종일 외부에서 활동하고 지친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공간이니만큼 이곳의 기운이 좋아야 다음 날도 좋은 기운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죠. 먼저 거울의 위치를 조정해주세요. 침대가 거울에 비치지 않는 위치로 옮기시거나 불가능하다면 자기 전에 거울을 천으로 덮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의 기운이 거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침대의 위치도 중요해요. 침대 머리 쪽이 벽에 붙어 있고 발 쪽으로는 문이 보이지 않는 위치가 가장 좋아요. 만약 발 쪽으로 문이 보인다면 침대와 문 사이에 작은 화분이나 스크린을 두어서 직접적인 시선을 차단해 주세요. 침실의 색상도 재물운에 영향을 줘요. 너무 강한 빨간색이나 검은색보다는 부드러운 베이지색, 연한 노란색, 연두색 같은 자연스러운 색상이 좋아요. 침구류도 이런 색상으로 맞춰주시면 편안한 잠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침실에 물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작은 화분에 물을 담아서 침실 구석에 두거나 가습기를 사용해서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주세요. 물은 재물을 상징하기도 하고 적당한 습도는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어줘요. 침실 정리정돈도 정말 중요해요. 침대 아래나 옷장 안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복잡해지고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어려워요. 정기적으로 침실을 청소하고 불필요한 물건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침실에 너무 많은 전자기기를 두지 마세요. TV나 컴퓨터, 운동기구 등은 침실보다는 다른 공간에 두는 것이 좋아요. 침실은 오직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세요. 이렇게 침실을 정리하고 나면 잠의 질이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상쾌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잠자리는 좋은 하루의 시작이고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재물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재물운을 막는 3가지 집안 습관은 첫째, 현관에 쌓아둔 물건들, 둘째, 거실 TV 주변의 전선 엉킴, 셋째, 침실의 잘못된 거울 배치였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으로는 첫째, 현관을 기운의 통로로 만들기, 둘째, 전자기기 주변 기운 정리법, 셋째, 침실을 재물운의 충전소로 만들기를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오늘 당장 현관에 쌓여있는 택배 박스 하나만 치워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 이런 작은 변화들로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셨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변화를 관찰해보세요. 분명 좋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집안 상황을 공유해 주시고 개선한 후기도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들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 이 내용을 모르는 가족, 친구, 가까운 지인에게도 전해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경험을 공유하며 좋은 기운을 나누고 나쁜 기운은 막아주세요. 기억하세요. 우리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키워가는 소중한 터전이에요. 그 공간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우리의 재물운도 달라질 수 있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정보를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활력이 넘치고 재물복이 가득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튼튼88연구소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튼튼하게, 팔팔하게 감사합니다.